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글 크롬 요 창만 따로 녹화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따가 데스크탑으로 약간 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업로드 받아 했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녹화 보내는 그 장면은 안 들어갈 거고 줌은 줌대로 방송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뭐 지금 하는 거는 어제 제가 뭐 카톡방 같은 데다가 아니 카톡방이나 뭐 몇 군데다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문서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서 그 단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글자를 크기를 크게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저께부터 해서 한 하루 정도 걸려가지고 만들어 봤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 조합해서 만든 거고, 그 조합한 자료로 만든 거를 오늘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용하시는 데는 그냥 가져가셔서 Shift 엔터만 누르시면 자료는 바꿔줘야 되겠죠. 프로그램은 그냥 쓰고 자료만 바꾼 상태에서 Shift 엔터만 눌러주면 바로 워드 클라우드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할 게 지금 제가 그 콜앱으로 만든 버전을 이거 링크를 공유 드릴 테니까 이 링크로 일단 들어오시고 네,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파일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이게 클라우드 콜앱이라고 돼 있는 아이파이썬 노트북 뭐 이렇게 돼 있는 IPYNB 이렇게 돼 있는 요 파일이 가장 중요한 파일이고, 나머지 데이터.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사용할 파일이고, 그리고 여기 TTF라고 확장자 붙은 파일들이 있어요. 요거는 글씨체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글씨체가 예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에서 그냥 예쁜 글씨체 검색하면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업로드 해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마스크라고 돼 있는 마스크 하우스, 마스크 웨일이라고 돼 있는 요게 제가 페북이나 카톡방에 올려놓은 자료, 거기에 보면은 글씨가 막 원래는 네모나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본은.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이 PNG 파일 마스크를 덮어 씌우면 그 마스크 내부만 글씨가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예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것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폴더를 이제 아마 링크를 클릭하면 선생님들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 공유 문서함 이쪽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유 문서함에 있는 거는 권한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사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공유 문서함 자체를 카피를 해서 선생님들의 내 드라이브 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그건 그냥 선생님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요거를 열게요. 클라우드 콜앱이라고 돼 있는 거를 열 건데, 지금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인앱을 하나 더 깔아줘야 돼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구글 코 레보라토리라고 이렇게 열기 버튼을 바로 누르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안 써보신 분들은.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어, 구글 드라이브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가 있습니다. 제 밑에 지금 제가 녹화 뜨고 있는 게 하단이 잘 안 보여서 약간 조정을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더보기 누르고 연결할 앱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위에 검색하실 수 있어요. 코 랩이라고 치면은 코 레보라토리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요 아이콘 CO라고 돼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설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IPYNB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 요거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파이썬 조금 하시다 보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걔는 내 데스크탑에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앤데, 코랩이라고 하는 게 그 주피터 노트북의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인앱으로 설치를 할 수 있고 걔만 그 좀 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하면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원격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서버를 구동을 해서 뭐 파이썬이든 다른 프로그래밍이든 파이썬 위주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구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위쪽에 있는 콜앱으로 연결하기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좀 해주세요. 아마 위쪽에 탭을 그 구글 드라이브 탭이랑 콜앱이랑 두 개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콜앱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하면 좀 전에 클라우드 상의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서버로 접속을 해서 파일을 올려줘야 돼요. 내가 내 컴퓨터에서 그냥 쓴다고 하면 내 컴퓨터에서 그냥 바로 있는 파일을 그냥 쓰면 되지만 원격 서버로 파일을 올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콜앱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쓴다면 지금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왼쪽 화면이 없이. 왼쪽 화면에 폴더 그림을 눌러주면 그 원격 서버 안에 들어있는 파일 트리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트리 안에다가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쓴다는 말은 여기 이 구글 드라이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게 오히려 단계가 더 복잡하고 조금 까다로워서 그것까지는 그냥 빼놓고 좀 전에 여기서 공유해드렸던 이 파일들을 일단 전체를 다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드래그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이 다운로드 할게요. 혹시 제가 조금 속도가 빠를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속도 조절을 좀 더 할 거고요. 일단은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놓고 압축 풀어주는 작업까지만 진행해 주세요. 진행이 되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다가 다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일단은 공유 링크를 드린 거 아까 위쪽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공유 링크를 다시 드릴 거고요.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속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선생님들의 데스크탑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으로. 제가 지금부터는 제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거 이제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폴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왼쪽에 이런 파일들이 생길 건데 제가 오른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드린 파일들을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파일은 콜앱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들을 구동시키기 위한 파일이고 두 번째 파일은 이거 계속 수정해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이 데이터 파일 안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하고 마지막 파일은 글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파일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마스크 PNG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시면 채팅창에 그 메시지를 좀 남겨주세요. 다 됐다고. 네네. 네. 세 분 완료하셨고, 뭐, 네네네. 거의 완료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아까 이 콜앱 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여러 코드가 있는데요. 이 안에다가 파일을 몇 가지 올려줘야 돼요. 몇 가지 올려줄 건데 지금 코드를 살짝 위쪽에 보면은 분석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떤 파일을 올려줘야 되는지만 확인을 먼저 할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파일은 여기에 마스크 whale.png라고 하는 거를 불러와서 사용하니까 일단 저희 데스크탑에 있는 마스크 wha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여기 왼편에 여기 클라우드 서버로 접속을 해주세요. 업로드를 해주세요. 뭐 런타임이 재활용되면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원격 서버를 쓰고 있는데 런타임이 구동되고 있을 때까지만 얘가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서버에 올린 파일이 살아 있어요. 나중에 접속하고 한 시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접속이 끊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업로드 시킨 이 파일들이 다 사라지고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 파일들을 올려놓으면 더 좋죠. 그리고 아까 콜앱에다가 제가 이제 이 드라이브를 링크를 드렸고 사본을 저장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콜앱으로 돌아오시면 왼쪽 상단에 파일 버튼이 있고 여기에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제 계정이라서 그냥 보이는 건지 저도 약간 미심쩍기는 한데 아마 이게 보인다면 이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파일이 생기냐면 내 드라이브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 안에 사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 안에 이제 사본이 생길 거고 이런 파일들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결과물도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워드 클라우드 쪽에서 콜앱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아까 본 이 화면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콜앱으로 들어왔는데 왼쪽에 폴더가 안 보인다. 여기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처음에 접속만 더블 클릭해서 파일만 열었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초기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연결 이렇게 뭐 이런 명령을 주면 클라우드 서버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3 구글 컴퓨터 엔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램 12기가, 디스크 100기가 요거를 잠시 렌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도 원격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램도 높고 여기 옵션으로 그래픽 카드도 설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여기를 열어서 마스크 파일을 업로드한 것까지 진행을 일단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타이포 베이비 헐이라고 돼 있고 그 자막 파일이 있어요. 자막이 아니고 그 뭐죠? 그 폰트, 그러니까 글씨체 파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제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에 타이포 베이비 헐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다시 드래그해서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두 개의 파일을 올려주시고 밑에 보면은 여기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생각보다 뭐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두 개 올려주시고 또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데이터.txt라고 하는 파일인데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 데이터.txt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도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 마스크로 쓸 png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파일명이 바뀌어 있다. 그럼 여기 코드에서 그 파일명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폰트 파일도 그렇고 마스크 파일도 그렇고 파일명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마스크나 폰트의 그 데스크탑에 있는 여기서 파일명을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만 눌러도 되고요. 요걸 누르거나 아니면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코드가 있는 블럭에서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그냥 Shift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오류가 나타날 겁니다. no module named 콘 어쩌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여기 그 아이파이썬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제가 파이썬만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설치하는 부분도 제가 위에다가 사실은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설치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을 주석을 해제를 하면 자동으로 저 부분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위쪽에 여기 작은 따옴표 3개, 밑에 쪽에 작은 따옴표 3개 이렇게 범주로 잡아놨잖아요. 이 범주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느낌표로 붙어 있는 pip install이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클라우드로 접속한 이 원격 서버 안에다가 파이썬은 이미 깔려져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깔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매번 새로 설치를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놨던 거고 한번 세팅할 때는 주석을 해제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주석을 해놓으시면 빠르게 워드 클라우드를 구현하실 수 있어요. 지금 Shift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뭔가 이미 깔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안 깔려져 있는 것들은 또 따로 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파이썬 기본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데스크탑에서 운용을 하려면 위쪽에 있는 기본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 깔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넘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실행되는 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게 제가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 평론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텍스트만 이렇게 긁어와 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데이터.txt 파일에다가 집어 넣은 상태예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면 그냥 요거 전체를 긁어와서 이렇게 그냥 저장만 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 요거를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웨일이라고 하는 마스크 파일을 썼었는데 웨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모양의 PNG 파일인지 한번 보실 수 있게. 이런 고래 모양의 PNG 파일이고요. PNG 파일 같은 경우 이렇게 바깥쪽에 격자 무늬는 그냥 투명한 거잖아요. 요거를 인식하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 그 라이브러리에서 요 안쪽에만 글씨가 들어가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게 이제 요 고래 파일이라고 해서 PNG 파일은 인터넷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저 PNG 파일이 너무 클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이 우리가 세팅했던 캔버스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가 그냥 네모나게 꽉 차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PNG 파일 사이즈를 적당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하시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요거를 결과물은 얻어내는 건 금방 하셨을 건데 이 결과물을 사용을 하실 거라면 이미지 복사해서 카톡으로 그냥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데스크탑에 그냥 저장을 시켜버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여기 다운로드가 되죠.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모형을 몰라도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거는 지금 아마 제가 공유해드린 그 파일 들어와서 그냥 더블 클릭하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콜앱 열고 거기다가 필요한 파일 3가지만 올린 다음에 플레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음부터 실행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이렇게 꼭 해주세요. 네, 요거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요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Shift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바로 결과가 나와버리죠. 요거를 보시면 되고, 이거를 조금 옵션 조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그 창이 열리는데, 형태소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영어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 KONLPY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코리아 어 뭐지 자연어 처리인데 내추럴 랭귀지 파이썬 아마 이게 합성일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만드는 게 변화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붙는 어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자동으로 그, 그 어미를 떼고 원래 언어로, 원래 단어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요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 요 코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것도.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링크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예쁜 폰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까 거기 폰트 파일을 콜앱에다가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사이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런타임에 대한 설명을 했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린 것 같고 이 밑에부터 진행을 하면 이제 전체 코드에 대한 안내가 되는데요. 위쪽은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원래는 이제 CLI라고 해서 그 CMD 그 커맨드 창에서 검은색 화면 있죠. 거기서도 플레이를 시킬 수 있고 뭐 몇 가지 옵션을 더 줘야 되는데 제가 그쪽은 아직 안 만들었고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여기 콜앱이나 여기서 GU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면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라이브러리고 요거는 숫자 계산하고 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고 그리고 트위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자연어 처리 한국말 그 단어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고 카운터는 이따가 테스트 하겠지만 단어의 개수를 세줄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는 색깔이나 트리나 마스크나 아니면 뭐 색감 아니면 테두리 색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워드 클라우드 만들어주는 거고 얘도 아까 표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LTK는 자연어 처리하는 거 스톱워드는 얘도 뭐 자연어 처리 하부에 있는 거네요.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은 써놨는데 마스크를 쓸 때만 사용하시면 돼요. 뭐 PIL이나 리퀘스트나 이런 것들은 마스크를 쓸 때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뭔가 자료를 받을 때 사용하는 거다. 그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데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파일도 그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느냐가 다 달라요. 맥, 윈도우 아니면 뭐 한글, 뭐 구글 독스 뭐 이런 데마다 다 달라서 똑같은 텍스트 파일로 한 것 같은데 글씨가 깨져서 나오거나 못 읽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것 긁어왔기 때문에 UTF-8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코딩이 돼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엑셀에서 만든 텍스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CP949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안 되면 바꿔주시면 되고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앞에 여기 샵이라고 하는 게 그 라인을 주석 처리하는 건데 거기를 없애고 밑에 거에 샵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밑에 걸 없애고 위에 거에 샵을 넣어주면 밑에 걸로 구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라인을 읽어드리는 파일을 전체를 불러오는 부분에 대한 코드고요.
형태소 나누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까 위쪽에서 그 제가 링크 통해서 들어갔던 그쪽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이고 어미를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과정들을 전부 다 보려면 제가 여기 프린트 몰프라고 돼 있는 부분을 주석 처리해 놨잖아요. 요거를 해제하면 저기 형태소 나눠서 나온 결과물들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다 해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걸 나눈 다음에는 명사와 형용사, 부사 고르기가 돼 있고 여기도 제가 지금 프린트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걸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만 고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 and, got, not in word, and, that, not in word, 뭐 and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저기 형태소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만들면 워드 클라우드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수아쌤이랑 하다가 확인한 건데, 말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전사한 파일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워드 클라우드에 그냥 가장 크게 나오게 돼요. 항상 그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you know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빼주는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말, 네, 또, 이런 것들은 빼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여기서 빼주면 되는데 문서로 작성된 거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프린트 얘도 주석을 해제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빈도수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이제 주석을 해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주석을 해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논문에서 이 단어를 몇 번 썼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래는 그림의 글씨 크기로 그게 표현이 되는데 글씨 크기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몇 개를 썼는지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주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가 뭐 별로 길지는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하실 게 이제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도 이렇게 두 가지로 옵션을 해놨어요. 위쪽에 있는 마스크를 해제를 하고 밑에 거를 마스크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위쪽에 있는 거는 여기 request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이 인터넷 주소를 컨트롤해서 클릭을 해보면 제가 마스크로 사용했던 이 PNG 파일을 그대로 접속해서 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격에 있는 PNG 파일을 그냥 링크로 가져오는 방법을 쓰시고 싶으시다면 위에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PNG 파일을 만든 거, 원격에는 없는 거, 내가 만든 걸 쓰시고 싶으면 아래 거를 주석 해제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마스크 파일은 왼쪽에 마스크 파일 요대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파일명은 똑같아야 됩니다. 위쪽에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데이터.txt라고 되어 있는 게 왼쪽에 클라우드 서버에 똑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드래그해서 올렸던 거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고 조정을 하고 색감 조정하고 글씨 색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type.babyhert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마스크는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콤마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폰트하고 콤마, 마스크하고 콤마, 백그라운드하고 콤마, 뭐하고 콤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옵션을 하나하나 설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요거에 관한 설명은 위쪽에 링크 또 있는데요. 저희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에서 옵션 선택하는 것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바탕화면 색깔 바꾸는 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몇 번 테스트를 했던 거는 여기 컬러 맵에서 가능한 색깔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센트 R, 블루스 R 뭐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세팅이 돼 있는 라이브러리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정확하게 써서 하면 옵션 위에 거는 별로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액센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액센트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여기 액센트라고 컬러 맵에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밑에 있는 이런 액센트를 준 색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 블랙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런 것들 블랙으로 하면 바탕이 검게 나오겠죠. 그리고
폭과 높이인데요. 폭이 가로를 얘기하는 거 1500, 그리고 높이가 10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거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를 막무가내로 늘린다고 해서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전체 사이즈가. 근데 전체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은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좀 이따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너 뭐 워드는 어디서 가져오는지 이 정도고요. 요거를 일단 블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랙으로 바꿔보고, 액센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좀 전에 보신 여기에서 뭐 원하는 거 썸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머로 한번 바꾸고, 이거 대문자 소문자 잘 가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스 컬러는 테두리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옐로우, 테두리는 보통은 그냥 배경색하고 맞춰주기는 하는데 다르게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규어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피규어 사이즈가 30,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우리 결과물의 전체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줄이면 작게 나오고 키우면 크게 나온다. X좌표, Y좌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테두리의 두께를 의미하는 거고, 엑시스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이미지에 X축과 Y축 글씨를 넣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PLT의 show라고 하는 이 명령을 치면 위쪽에 있었던 옵션을 그대로 실행해서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Shift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결과가 이게 몇 가지가 막 쭉쭉쭉 나오죠. 보시면 미나리, 너은이라고 돼 있고, 이 미나리는 명사고, 뭐는 콤마, 뭐 이거 내과 뭐 명사, 뭐 조사, 와는 조사고 이런 것들 다 표시가 되죠. 이게 위쪽에서 아까 형태소 분석에 대한 것들 결과일 거예요. 위쪽에 형태소 분석하고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옆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 화면을 어떻게 옆으로 이어져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이렇게 밀어볼게요. 프린트에서 보여주는 것들 위쪽에서 이제 했던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명사인지 뭔지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들이 거기서 형태소 분석해서 쪼개낸 것들, 두 번째 줄 어디서든 뭐 이런 것들 있죠. 쪼개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프린트된 결과물들이 단어의 빈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위쪽에 여기 프린트라고 돼 있었던 이 부분들을 샵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그 샵에서 주석 해제를 해서 Shift 엔터 눌러가지고 실행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제가 테두리를 옐로우라고 했죠. 그래서 옐로우라고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거고, 백그라운드는 블랙이라고 했었고, 글씨 색깔은 썸머라고 했으니까 그 썸머에 맞는 글씨 색깔이 들어간 거고, 미국이라고 한다는 단어가 제일 큰데 여기 보시면 16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일 큰 단어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글씨체는 여기 타이포 베이비 헐트라고 돼 있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가 제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다 전달한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결과물 뽑아내신 거를 저장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공유를 해주시는 것까지 진행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 보시죠, 선생님들. 그리고 해보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는 해제를 할까요? 네, 녹화는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